안녕하세요. 행복 언어의 유민경입니다. 오늘은요, 돈을 부르는 말버릇, 미야모토 마유미가 쓴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책을 읽으면서 최고의 말버릇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의 책이구나. 그 어떤 자기 개발서보다도 더 가치 있는 책이라고 느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무심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일도 많지요. 그럴 때 자신이 주로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문득문득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아우 짜증나. 별로야. 재수없어. 어차피 안 돼. 내가 원래 그렇지 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말버릇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말버릇이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당신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습관이 바로 말버릇인 셈인 거죠. 뭘 해도 안 풀린다면 지금 당장 말버릇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인간사는 말 한마디로 인해 인간관계나 일이 잘 풀리는가 하면 반대로 꼬이기도 하지요. 작은 말버릇 때문에 천국처럼 행복해질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어떤 지호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지호는 제 아들의 이름이에요. 편의상 지호 A 또 지호 B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자, 상품 개발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나이가 같고 학벌 수준도 비슷하고요. 집안 환경도 주변 환경도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말버릇 뿐이에요. 이 지호 A씨는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안타까운 말버릇을 가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출근길에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그는 늘 운이 없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자기한테는 늘 안 좋고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 지호 A씨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늘은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지? 라고 늘 불만을 합니다. 하늘이 지호 A씨의 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재수없어라는 말버릇이 그의 삶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또 언제 안 좋은 일이 터질지 모른다며 스스로를 불행의 궤도에 올려놓고 만 거죠. 자, 반대로 긍정적인 말버릇이 있는 지호 B씨를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심하게 넘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은가 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일에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일어나던 그에게 갑자기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 빙판길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에 붙일 수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만들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상품 개발로 이어졌고 또 이 실적으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 사람의 편인 것처럼 이 지호 B씨의 인생은 잘 풀리는 일들의 연속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이 세계를 관장하는 신 혹은 하나님, 하늘, 이 신이 이 지호 A씨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고 지호 B씨에게만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에너지는 재수없어라는 말버릇을 달고 사는 지호 A씨의 곁에도 늘 있었죠. 하지만 이
지호 A씨는 재수없어라는 부정적인 말버릇 탓에 그 기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던 것뿐이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툭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인생이 하늘과 땅만큼 크게 달라집니다. 말버릇은요,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서 운전하는 내가 마이너스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차는 꽉 막힌 불행의 터널로 향하고,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뻥 뚫린 행복의 길로 향하는 법이니까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이 SNS에 글을 많이 쓰곤 하잖아요. 문장을 쓰고 공유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한 말을 글로 내보내는 것이니까 말을 입으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 타임라인에 늘 욕이나 불평불만을 써놓은 사람과 기분 좋은 에피소드를 쓰고 감사를 전하는 사람 중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나쁜 말버릇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러하니까요. 이 책을 읽고 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익혀보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이 안녕하세요처럼 몸에 배도록 하루에 100번씩 말해주세요. 일주일, 열흘, 20날을 계속하다 보면 입에 익으면서 당신의 말버릇이 바뀌게 될 겁니다.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말버릇이 생기면 정말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면 행동도 진취적으로 바뀌고 주위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니까 모두들 당신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세상은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진취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주는 법이죠. 그리고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야모토 마요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네, 좋은 일이 매일매일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10번 이상 이렇게 저는 실제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오늘도 좋은 일들이 햇살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들이 낙엽이 떨어지듯 나에게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들이 눈이 내리듯 나에게 쏟아집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좋은 일들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이 신에게 보내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당신은 카레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레를 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점원에게 오므라이스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후 점원은 무척 당연하게도 당신에게 오므라이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에 놓인 오므라이스를 보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에이, 오므라이스네. 사실은 카레가 먹고 싶었는데 난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카레 먹고 싶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주문을 잘못한 것이죠. 자기가 주문을 잘못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로 카레를 먹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죠.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카레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일 대부분이 이토록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점원에게 하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말은 모두 하늘, 우주에게 보내는 주문이 되는 거죠. 당신도 나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태어났으니까 이 우주는, 이 하늘은 지금껏 계속 우리의 주문을 전부 이루어주고 있지요. 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듯이 안 좋은 일도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은 일에 대한 바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주에게 보내는 주문은 너무도 직접적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걸 원한다고 받아들여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즐거워라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재미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재미없는 일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즐거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지루한 일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고요. 재미없음에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위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도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입에서 내뱉는 말은 모두 이루어지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에 주의해야겠죠. 나쁜 말은 식당에서 잘못된 주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치 않은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면 그런 주문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말에는 사실 냄새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 언어를 써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불행 언어를 내뱉는 자신을 의식하는 일인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말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 언어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행복 언어는 장미처럼 좋은 향기가 날 테고 그러면 행복해,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향기가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자신의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왜요? 좋은 향기가 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불행 언어를 자꾸 말하면 지독한 냄새, 마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지독한 냄새가 퍼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옆으로 오지 않을 테고요. 또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냄새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는 원인은 대개가 그 말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태연한 태도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는 것은 이렇게 불행 언어, 쓰레기 같은 악취를 줄줄 흘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과 누가 함께 있으려고 할까요? 행복 언어를 쓰세요. 사람들에게 예쁜 꽃향기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무심코 불행 언어를 말했을 때의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람을 가득 넣어 부풀린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을 바늘로 한번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단번에 터지거나 바람이 빠지게 되겠지요.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빠질 거예요. 실은 이 불행 언어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야 괜찮겠지 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언어를 쓰면 좋은 에너지가 당신에게 들어가서 풍선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이제 별로야 라며 불행 언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푼 풍선을 바늘로 한번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순식간에 부풀린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겠죠. 터지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바람이 다 빠져버린다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으니까요. 자, 풍선에 구멍이 나면 바람이 다 빠지기 전에 재빨리 테이프를 붙여서 구멍을 막으면 되는 것처럼 이 구멍을 막는 데 쓸 테이프가 바로 행복 언어입니다. 자신이 불행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말이 안 돼도 좋으니까요. 곧장 행복 언어를 이어서 말해보세요.
진짜 최악이네. 아니야. 운이 좋아. 다 별로야. 다 재미없어. 가 아니라 좋아. 힘이 난다. 이렇게 불행 언어를 내뱉어 버렸을 때의 응급처치법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불행 언어를 쓰는 횟수가 10번에서 9번, 차차 5번으로 응급처치를 반복하는 사이에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행 언어를 쓰는 자신을 의식하기만 해도 100점이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난 참 기특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다니던 불행 언어를 쓰지 않게 되어서 결국에는 행복 언어가 말버릇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말해야 되는 건데요. 자, 오늘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당신은 우주에 소원을 빌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땡땡 뭐뭐가 되도록 하면서 빌고 있지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이죠. 현재. 그러니까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보는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고요? 그야 소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하늘도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구나.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니 내가 사실 조금 바쁘지만 너에게 먼저 행복을 전해줘야겠구나. 네. 이렇게 우주는 당신에게 더한 행복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이 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고마워.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고마워. 라고 반드시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 인사를 하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도와주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네. 내가 상사니까, 내가 선배니까, 상대방이 어리니까 이거 해놔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면 절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생물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마워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도 움직이는 최고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따뜻한 말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의 이 말버릇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유민경과 함께한 행복 언어 시간이었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지고, 듣고만 있어도 내가 성장하고, 듣고만 있어도 내가 긍정이 부자가 되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 테니까요. 네, 행복 언어 시간으로 여러분도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